정원 가꾸기와 텃밭 농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2월이 한창입니다. 그 말은 곧 상점 선반마다 화려한 씨앗 봉투가 넘쳐난다는 뜻이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싹쓸이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지금 장바구니에 담긴 씨앗들이 실망이 아닌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지 확신하시나요? 오늘은 2월에 꼭 구입하고 파종해야 할 20가지 작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무엇을 심을지 뿐만 아니라 왜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웃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수확을 얻도록 도와줄 핵심 비결이죠. 아참, 여러분은 올해 벌써 어떤 씨앗들을 구매하셨는지 댓글로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목록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월에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너무 이른 것은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 작물들은 매우 느긋한 자신만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싹이 트고 첫 열매나 꽃이 맺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120일에서 200일이나 걸립니다. 만약 이 작물들을 오이처럼 늦은 4월에 파종한다면 가을 추위가 닥치기 전에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2월은 식물계의 마라토너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이 작물들이 서두르지 않고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만들고 강건한 줄기를 형성하며 수많은 꽃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본적으로 2월에 파종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을 속이고 이 작물들을 위해 짧은 우리 기후의 여름을 연장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봄철의 분주함은 잊으세요. 우리의 시즌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제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가지는 2월 파종에 도전할 만한 주요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이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가지는 초기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종은 씨앗을 뿌린 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시점까지 110일에서 140일이 걸립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의 5개월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만약 3월에 파종한다면 운이 좋아야 첫 가지 열매를 8월 말쯤에나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월에 일찍 파종하면 밭에 옮겨 심을 시기가 되었을 때 이미 본잎이 6개에서 8개 정도 달린 튼튼하고 땅딸막한 모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종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흙에 심자마자 바로 활발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씨앗을 고를 때는 병충해에 강한 잡종 품종 F1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보 F1, 비보 F1이나 발렌티나 F1, 바렌티나 F1 같은 품종은 초보자들의 실수를 많이 용서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가지 씨앗은 발화율을 비교적 빠르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씨앗은 싹이 트는데 3주까지 걸릴 수 있고 심지어는 아예 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작물은 바로 단고추 혹은 파프리카입니다. 단고추는 가지처럼 따뜻한 지역이 원산지이며 성장이 매우 느린 편에 속합니다. 특히 중생종이나 만생종의 경우 생육기간이 120일에서 15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작물에게 필요한 충분한 성장 기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2월이 파종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일찍 파종하면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고추가 충분히 자라 크고 두꺼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튼튼하고 강력한 모종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탐스럽고 과육이 두꺼우며 향이 좋은 고추를 수확하고 싶다면 반드시 2월에 파종하세요. 특히 캘리포니아 원더나 보고띠르 같은 만생종의 경우 조기 파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클라우디오 F1 같은 교배종도
조기 파종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품종들은 내병성이 강하고 생산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제조사에서 이미 약품 처리된 씨앗은 물에 불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앗을 보호하고 있는 살균제층이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단맛이 나는 파프리카와 함께 매운맛을 책임지는 고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바네로, 트리니다드 스콜피언, 캐롤라이나 리퍼 같은 이국적인 초강력 매운 품종들은 생육기간이 180일에서 심지어 200일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장수 식물입니다. 따라서 중부 지역에서 이 고추들의 수확을 보장받으려면 2월에 씨앗을 파종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카yen이나 할라피뇨 같은 품종들 역시 일찍 시작하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에서 완전히 익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특유의 매운맛과 풍부한 향까지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씨앗을 구매할 때는 포장에 표시된 스코빌 척도, 스코빌 스케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척도가 고추의 매운 정도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매운 고추의 씨앗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 자극을 피하려면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고추들은 장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주말 농장,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물, 토마토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토마토가 아닌 특별히 키가 크게 자라는 무한 생장형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원줄기가 계속해서 무한대로 자라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꾸준히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토마토입니다. 이 품종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100% 끌어내려면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월에 씨앗을 파종하면 나중에 온실로 옮겨 심을 때 연약한 잔뿌리가 아닌 이미 첫 화방 꽃대, 이 맺힌 강력하고 튼튼한 모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확 시기를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 앞당기는 시간적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웃들이 이제 막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탐스럽게 익은 토마토를 맛보고 있을 겁니다. 씨앗 봉투에서 무한 생장형 또는 덩굴성이라는 표시를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황소심장, 바이체 셀체, 데바라오와 같은 인기 품종과 다양한 체리 토마토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131에서 140일 정도의 긴 성숙기간이 필요한 만생종 품종들은 2월에 파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채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채소는 조금 까다로워요. 바로 리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크를 밭에 바로 씨앗을 심어서 키우려다가 실패하는데요. 굵고 하얀 줄기 대신에 가느다란 연필 같은 모양만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리크의 생육기간이 150일에서 200일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씨앗을 바로 심어 키우는 직파는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나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재배 환경이 제한적이라면 오직 모종 육묘으로만 키워야 하고 파종 시기는 2월 중순에서 말경이 적당합니다. 석 달 정도 모종을 키우면 튼튼해져서 심을 때쯤에는 마치 얇은 쪽파 IP처럼 보일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여름 내내 식물이 충분히 무게를 키울 수 있습니다. 모종이나 씨앗을 구매할 때는 지역에 추천되는 품종을 고르세요. 예를 들어 카란탄스키나 골리앗 같은 품종은 오랫동안 검증되어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모종이 너무 가늘고 약해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리크는 원래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텃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두고 키워야 하는 작물, 바로 뿌리 샐러리입니다. 주먹만큼 크고 단단한 뿌리를 수확하고 싶다면 잔뿌리만 무성한 볼품없는 샐러리가 아니라면 2월 중에서도 초순, 즉 2월 상순에 반드시 파종해야 합니다.
뿌리 샐러리의 생육기간은 무려 151에서 221이나 됩니다. 씨앗이 워낙 작을 뿐만 아니라 발아도 더디고 까다로워서 때로는 3주에서 4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발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씨앗을 흙에 깊이 묻지 말고 모래로 살짝 덮어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어린 모종은 처음 2달 동안은 성장이 매우 느려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바로 이 이른 시작이 튼튼한 뿌리 샐러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재배되는 인기 품종으로는 프라하 자이언트, 디아망트, 애플 등이 있습니다. 뿌리 샐러리, 재배의 성공 비결은 오직 인내심과 조기 파종, 이 2가지뿐입니다. 뿌리 샐러리의 친척인 줄기, 샐러리 역시 성장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두껍고 수분이 많으며 아삭아삭한 줄기를 얻으려면 141에서 181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종을 키우는 방식은 뿌리 샐러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른 2월에 파종하고 씨앗을 흙 위에 얕게 뿌린 뒤 싹이 틀 때까지 길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직접 기른 줄기 샐러리는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향긋하고 맛이 좋습니다. 2월에 파종하면 한여름부터 수확을 시작해 늦가을까지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튼튼한 로제트와 두꺼운 줄기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골든이나 유타 같은 자가 표백 품종에 주목해 보세요. 이 품종들은 부드러운 줄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높게 덮어주는 이른바 북주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샐러리는 습기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베리류는 어떨까요? 씨앗으로 딸기를 키워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숙련된 가드너에게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2월은 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파종한 첫 해부터 바로 수확이 가능한 사계성, 주로 열매가 작은 품종들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씨앗이 매우 작아봐라 하는데 오래 걸리고 처음 나오는 묘목은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봐야 할 만큼 작습니다. 파종부터 첫 수확까지는 외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딸기 씨앗을 뿌리면 7월이나 8월에는 첫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씨앗이 발아하려면 빛이 필요하고 종종 저온 습윤 처리, 즉 층화 처리, 에스트라티피케이션가 요구됩니다. 낮은 온도와 촉촉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것이죠. 씨앗 포장지에서 알렉산드리아, 바론 솔레마호, 바론 소레마철 또는 르위겐, 르근 같은 품종을 찾아보세요. 이 방법은 기존의 딸기밭을 갱신하거나 이국적인 흰색 열매 딸기 혹은 분홍색 꽃이 피는 딸기 품종을 키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꽃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월 파종의 여왕은 단연 페튜니아입니다. 6월 초까지 트럼펫 모양의 꽃이 가득 피어나는 풍성한 부시를 만들려면 바로 지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특히 늘어지면서 자라는 행잉형이나 캐스케이드 품종의 경우 길게 가지를 뻗을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튜니아 씨앗은 먼지처럼 아주 미세해서 보통 파종의 편의를 위해 알약 형태의 드라제 코팅 씨앗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씨앗은 빛이 있어야 발아하며 비닐이나 유리 덮개 아래에서 싹을 틔웁니다. 싹이 튼 시점부터 꽃이 피기까지는 평균 2.5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월에 파종하면 꽃을 일찍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지르기 적심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가지가 많이 뻗은 관목 형태로 모양을 잡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품종 선택의 폭은 매우 넓어 일반적인 부시형부터 타이달 웨이브,
타이달 웨이브나 오페라 같은 고급 시리즈까지 다양합니다. 2월에 심은 페튜니아는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의 정원을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일찍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 또 다른 꽃 베이비는 바로 로벨리아입니다. 파란색, 하늘색, 흰색 꽃이 마치 공기처럼 풍성하게 피어나는 로벨리아는 화단은 물론 거리 화분이나 베란다 난간 상자까지 아름답게 장식해주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벨리아 씨앗은 페튜니아 씨앗보다 훨씬 더 작아서 거의 먼지 수준이에요. 파종할 때는 흙을 덮지 않고 씨앗을 흙 위에 흩뿌려주는 방식, 즉 복토 없는 표면 파종을 사용합니다. 싹이 트고 모종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꽃을 볼 때까지 보통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6월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싶다면 2월은 반드시 파종을 마쳐야 하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로벨리아 모종은 일반적인 꽃들처럼 한 포트씩 개별적으로 분갈이하지 않고 작은 다발, 즉 뭉칫째 옮겨 심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풍성한 수영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품종으로는 짙은 남색꽃과 청동색 잎이 특징인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늘어지는 행잉 스타일의 리비에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해서 질에 겁먹지 마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 환상적일 겁니다. 장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꽃을 키우고 싶다면 리시안시어스 유스토마 여치에 주목해보세요. 이 꽃은 말 그대로 화훼계의 진정한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는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리시안시어스는 생육기간이 가장 긴 꽃 중 하나로 파종부터 개화까지 무려 6개월에서 8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12월이나 1월에 일찍 파종을 시작하지만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2월에 파종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씨앗은 매우 작고 보통 코팅된 알약 형태인 펠리스로 판매됩니다. 발화 기간도 3주까지 길어 습도와 온도가 높은 환경이 필수입니다. 모종은 처음 2-3달 동안 성장이 멈춘 듯 매우 느리게 자랍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낸다면 여름 후반기에는 절화로도 아주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꽃들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추천 품종으로는 에코 시리즈나 앨리스 시리즈를 시도해보세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왁스 베고니아는 2월에 파종하는 것이 좋은 또 하나의 인기 있는 1년생 화초입니다. 이 베고니아는 초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꽃을 피워낸다고 해서 베고니아라는 이름이 붙었죠. 6월까지 풍성한 포기를 만들고 완전히 자라게 하려면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조기 파종 화초들처럼 베고니아의 씨앗은 먼지처럼 매우 미세한데요. 씨앗은 촉촉한 흙 위에 얕게 뿌리고 빛이 있는 곳에서 발화시켜야 합니다. 모종이 자라는 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매우 강하고 키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찍 파종하면 심을 때쯤 이미 꽃이 핀 상태의 화초를 얻을 수 있어 정원을 즉시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베고니아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은 물론 방으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어떤 화단에도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식물입니다. 특히 칵테일이나 앰바사더 시리즈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버베나는 화려한 우산 모양의 꽃차례를 가진 아름다운 꽃이지만 이 역시 일찍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 품종입니다. 씨앗을 뿌려 꽃이 피기까지는 보통 석 달에서 넉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버베나 씨앗은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고 성장 억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발화가 무척 더디다는 점입니다. 발화율을 높이고 속도를 올리려면 파종하기 전 약 일주일 동안 씨앗을 축축한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저온 처리, 스트라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처리를 거친 후 씨를 뿌리면 보통 1주에서 2주 내에 싹이 올라옵니다. 2월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파종을 일찍 시작하면 버베나가 충분히 자라서 초여름부터 풍성하게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줄기를 늘리고 가지를 풍성하게 키울 시간이 필요한 행잉 덩굴. 품종의 경우에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쿼츠나 obsession과 같은 인기 있는 교배종들은 다채로운 색상으로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헬리오트로프는 아름다운 진한 보라색 꽃만큼이나 놀라운 바닐라 향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는 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풀, Herb of Love 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향기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2월쯤 조금 일찍 파종해야 합니다. 이 식물은 성장이 비교적 느린 편이라 파종부터 꽃이 피기까지 최소 3에서 4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이 싹 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때로는 20일에서 30일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발화를 위해서는 20이 돼서 25도 정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도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의 모종은 세심한 관심과 함께 물을 조심스럽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원이 달콤하고 취할 듯한 향기로 가득 찰 때 그 모든 노력은 충분히 보상받을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품종은 마린으로 키가 작고 단단하며 색이 선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헬리오트로프는 당신의 정원 컬렉션에서 진정한 보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향긋한 라벤더는 많은 정원사들의 로망입니다. 라벤더를 씨앗부터 키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라벤더 씨앗은 30일에서 40일 동안 저온 층화 (cold stratification)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씨앗을 구입하시면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딱 맞는 시기입니다. 씨앗을 젖은 모래와 잘 섞어 봉투에 담은 뒤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3월 말쯤이 되면 파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는 싹이 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르게 나오지 않는 편이며 묘목의 성장 속도도 느립니다. 첫 해에는 주로 뿌리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작은 덤불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제대로 된 풍성한 꽃은 2년차나 3년째 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2월에 씨앗을 구입하고 층화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나만의 작은 라벤더 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 지역 기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은 좁은 IP 라벤더인 보주네센스카야 34호 보주네센스카야 34입니다. 다년생 식물, 숲근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일찍 파종하면 심지어 첫 해부터 꽃을 피울 수 있는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원의 왕이라 불리는 꽃이 바로 델피니움이죠. 웅장한 촛대 모양의 꽃차례는 어떤 화단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델피니움 씨앗은 발화율을 빠르게 잃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씨앗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라벤더만큼 길 필요는 없지만 1주에서 2주 정도의 저온 처리, 냉장 보관도 필요합니다. 2월에서 3월 초에 파종하면 가을쯤 잘 자란 묘종을 얻을 수 있고 이 묘종은 겨울을 성공적으로 나고 다음 해에 더욱 풍성하고 힘찬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나 스코틀랜드 계열의 현대적인 교배종들은 2월에 파종할 경우 심지어 첫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첫 꽃대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는 비싼 모종을 구매하지 않고도 이처럼 화려하고 멋진 꽃을 정원에 빠르게 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월에 파종하기 좋은 또 다른 멋진 다년생 식물은 바로 아킬레기아, 즉 메발톱꽃입니다. 이 메발톱꽃의 독특하고 우아한 꽃 모양은 마치 동화 속 엘프의 모자를 연상시킵니다. 메발톱꽃 씨앗 역시 약 한 달 동안 저온 증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라벤더와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2월에 씨앗을 구매해 물기 있는 상토와 섞어 바로 냉장 보관해 주세요. 저온 처리 후에는 씨앗들이 더욱 잘, 그리고 일제히 발아합니다. 모종이 아주 빠르게 자라지는 않지만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예쁜 레이스 모양의 잎이 달린 깔끔한 로제트를 형성합니다. 메발톱꽃은 보통 2년째에 첫 꽃을 피우지만 그 이후로는 자연 발화로 쉽게 번지면서 오랫동안 정원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일찍 파종하면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첫 월동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 해의 풍성한 개화를 보장하는 비결이 됩니다. 자, 이제 텃밭 이야기로 돌아와 양파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종 세트 이 있는데 굳이 왜 2월의 씨앗부터 파종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단 한 시즌 만에 아주 커다란 양파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유명한 엑시비션 같은 샐러드용 특수 품종이나 교배종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 품종은 모종 재배 시 무게가 무려 1kg에 달하는 양파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생육기간이 130일 정도로 길기 때문에 2월에 파종하여 모종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씨앗을 상자나 트레이에 뿌린 후 5월이 되면 밭에 정식으로 옮겨 심습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은 튼튼하게 뿌리내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는 거대한 양파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은 양파 모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씨앗 한 봉지로 수백 개의 양파를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웃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머리통만한 크기의 양파를 원하신다면 바로 2월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향신료나 허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5월의 흙에 직접 파종하는 바질은 이미 2월부터 모종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초여름부터 샐러드에 쓸 신선한 잎을 아주 일찍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시즌 내내 향긋한 잎을 제공할 튼튼하고 가지가 풍성한 포기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바질은 더위를 아주 좋아합니다. 편안한 실내 환경에서 키운 모종은 땅에 옮겨 심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훨씬 빨리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라색 오팔이나 레몬 바질처럼 색상이 독특한 품종에 해당됩니다. 일찍 파종하면 시즌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바질 씨앗을 직접 수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월에 창턱에 놓인 작은 바질 화분은 새로운 정원 시즌을 시작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마지막 식물은 바로 늘 푸른 로즈마리입니다. 씨앗부터 키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로즈마리 씨앗은 발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길게는 한두 달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2월이 씨앗을 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는 몇 시간 동안 물에 미리 불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트면 따뜻함과 충분한 햇빛이 필수입니다. 로즈마리는 첫 해에는 매우 천천히 자라서 가을쯤이 되면 작지만 이미 향긋한 관목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저희 기후에서는 노지 월동이 불가능하므로 겨울에는 반드시 집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씨앗부터 직접 키워낸 로즈마리, 나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자부심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로즈마리는 해마다 더욱 아름다워지는 다년생 식물이며 지중해의 상큼한 향기를 담아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꽤 긴 목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셨듯이 2월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씨앗을 파종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가지, 고추, 유스토마, 샐러리 등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키워야 하는 작물들은 바로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어떤 씨앗을 사느냐가 아니라 바로 언제 심느냐 하는 시기입니다. 이 작물들의 파종 시기를 단 2주에서 3주만 놓쳐도 잠재적인 수확량의 절반을 잃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아예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월에 시작하는 모종 심기는 곧 여러분의 풍성한 여름 수확을 위한 귀중한 투자인 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튼튼한 모종 재배에 관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언급된 작물들 중 올해 확실히 심을 예정인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혹시 재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작물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모든 정원사분들을 위한 가장 유익한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